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항목인데요. 큰 금액이 법인 비용 처리가 되면서도 개인에게는 낮은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훨씬 적게 받게 되거나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세금만 잔뜩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가져올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내용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내용 끝까지 보시면 대표이사 퇴직금 때문에 손해보시는 일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법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저율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세법상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되고요. 만약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의 10%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수가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적법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고 소득세법 한도와 달리 3배수의 규정이 있다면 3배수를 한도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2배수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돼서 낮은 소득세율이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배수를 초과하는 1배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가져올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 첫 번째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연도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율의 소득세 혜택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배수가 3배수 한도가 적용되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배수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퇴직금 규정으로 유임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실제 주총 결의에 따른 퇴직금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법하게 만든 경우에도 연도별로 달리 적용되는 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에 대한 배수 규정을 잘 몰라서 그냥 2배수로 규정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되고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퇴직금을 최대한 받아가려면 연도별로 달리 적용되는 퇴직소득 인정 한도 배수 규정이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배수가 적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배수 규정이 없거나 2배수로 적용된 경우라고 하면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퇴직금 규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점검을 해봤는데 배수 규정이 없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그 변경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적법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임원을 위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거나 퇴직을 앞둔 시점에 인위적으로 임원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점검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고자 할 때는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가져올 때 유의해야 되는 내용 두 번째는 세법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이라고 해서 실제 퇴직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퇴직도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실제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되면 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 금액을 법인의 이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자 상당의 금액만큼 임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해당 임원에게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실제 퇴직을 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서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또는 법인의 조직 변경이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 등으로 인해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이 있고요. 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을 하려는 경우나 임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한 경우이거나 또는 세법에 정한 예외적인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시 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가져올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 세 번째는 퇴직금 산정 시 무보수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법인 설립 초기 수익이 없는 경우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나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임원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무보수 기간에 근속연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근속연수에 대해 법인에 직접 고용돼서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를 했다면 무보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무보수 기간이 있으신 경우라면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퇴직금 계산 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 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서 임원 퇴직금 재원이 없다 보니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표님들은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긴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 금액이 꽤 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안 받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임원 퇴직금 규정은 있는데 퇴직금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 수령 권리가 생겼고 이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건데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는데 소득세는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미리 충분히 예견된다면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변경해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변경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포기에 따른 소득세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가져올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4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법인자금을 퇴직금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시거나 세금 문제가 생기시는 일 없으시기 바라고요. 만약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한 검토나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